자, 투자의 길을 한번 누가 좀 잘 시원하게, 좀 명쾌하게, 또 쉽게, 깔끔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아주 바쁘시지만, 우리 방송 스튜디오에서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번 또 긴급히 한번 모셨습니다. 한국밸류 자산운용의 이채원 부사장님 모시고, 투자의 올해, 투자의 길을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우리 부사장님은 어떤, 뭐랄까요, 좀 개인적인 아니면 뭐 공적인 이런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좀 올해요? 네. 소망은 뭐 하나밖에 없죠, 뭐. 저희 가족 다 건강하고. 예. 저도 건강해야죠. 네. 건강하고 저희 고객들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나는 게 뭐 유일한 목표죠. 네. 뭐 우리 건강은 좋으시죠? 건강이 네, 좋으셔야 그 펀드도 예. 다 잘 되고 할 테니까. 이 수익률이 좋으면은 건강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금이 깨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원금이 깨져서 안 된다. 예. 저희 고객이 한 분이라도 손실이 나면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행히 작년에는 단 한 분도 마이너스가 없이 예, 마감을 했는데요. 야, 실례지만 고객 분이 숫자적으로 좀 나오나요? 몇 분이나 되세요, 혹시? 한 5만에서 7만 정도로 추정은 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판매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예.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요. 추정이 되는데, 예. 5만 명 이상으로. 예. 근데 그분들 중에 작년에 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신 분이 없다. 단 한 분도 지금 저희가 7년 정도 넘었거든요. 네. 예, 7년 8개월 정도 됐는데 네. 코스피 최고점이 2228포인트지 않습니까? 예. 그날 넣으신 분도 한 30% 이상 수익이 났더라고요. 다행히. 막 살 떨리는 얘기예요. 사실은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뭐 날고 긴다 해도 5만 명 이상 모든 고객이 그렇게 다 이렇게 뭐 절대 수익률 기준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나고 이런 거는 제가 기사에서 못 봤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기네스북에 오르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 말씀을. 근데 사실 이렇게 준비된 내용이 좀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그런 얘기보다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예. 혹 듣자 하니까 작년 올해 예. 좀 주식을 열심히 좀 사고 계시다고요. 예, 저희는 작년 연말에도 주식을 많이 샀는데 예. 역시 저희가 사자마자 주가가 빠져서 그냥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관들 사는 거 거의 다 우리 부사장님이 그냥 이렇게 예. 부사장님과 그 이하 분들이 열심히 사면서 우리 증시를 받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듣고 여쭤봤는데 좀 이렇게 어떤 그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이렇게 비중을 좀 늘리시는 어떤 그런 뭐 근거라든가 이런 게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6년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 번도 주가를 맞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 감히 주가를 예측하겠습니까? 사실은 2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만 해도 내일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정말 죽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좌표를 정확히 계산하고 저평가돼 있으면 사고 고평가돼 있으면 아무리 시장이 전망이 밝아도 매도를 하고 그런 전략을 유지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주식이 거의 10년 내 가장 저평가돼 있는 국면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죠. 저희들은 싸면 그냥 사고요. 네. 예, 다소 부담스럽게 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좀 비중을 줄이고 네. 물 흐르듯이 계속 이 전략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26년째 한 길을 가고 계신데 제가 좀 알기로 이런 말씀 드리면 실례일지 모르겠는데 운전면허도 없으시잖아요. 예,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맞죠? 예, 운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와, 골프도 한 번도 안 쳐보겠는데. 골프 한 번도 안 쳐보시고. 예. 저는 어떤 일정한 이 대가라고 우리가 이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A도 잘하고 B도 잘하고 C도 잘하고 뭐 Z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빈소리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40대, 50대 남성들 중에 어느 정도 이 성공하신 분들 중에
운전도 안 하시면서 뭐 차에 대한 욕심도 없으시고 골프장 한번 안 가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 몇이나 될까 제가 꼽거든요. 근데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 투자라는 거에 이 올인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약간 좀 밤새 시간이 아까워서 이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펀드 수익률이 좋아지고 예. 잠깐 뭐 이렇게 이 언론사 행사 가서 뭐 이렇게 좀 강연 좀 하고 투자자 만나가지고 미팅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어느 순간 이렇게 수익률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둔화되고 예. 예. 그거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나나요? 어때요? 저는 잘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정확히 항상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자만심도 있는 것 같아요. 펀드 수익률이 좋아지고 잘 나가다 보면 인터뷰도 많아지고 이제 언론 노출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운영에 소홀하게 되고 네. 조금 자만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가장 큰 위기고요. 오히려 이제 펀드 수익률이 안 좋고 소외되고 외면받을 때, 아무도 안 찾을 때, 안 찾을 때. 예, 그때 밤새 회사에서 거의 뭐 10시 넘어서까지 일하고 분석하고 종목을 연구하면서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짜놓으면 계속. 그 다음에는 아주 좋은 성과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만큼 성과가 난다.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가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10%라면 하루에 5시간 일하면 한 5%밖에 안 납니다. 예, 저희가 단순 노동과 비슷한 거라서 돌을 옛날에 10개를 들치면 한두 마리 가재를 잡았지만 지금은 100개를 들쳐야 가재를 한두 마리 잡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정말 참. 아니, 이런 얘기를 참, 어느 월가의 이 펀드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있습니까? 참 소중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또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예. 다들 뭐 청마해다 그래가지고 출발은 좋았으나 시장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예. 우리 부사장님 뭐 올해 어떤 그 시장을 또 이제 또 한 해를 또 견뎌내시고 예. 또 이제 싸우셔야 할 텐데 어떤 전장에 나서는 어떤 장수의 어떤 자세랄까? 올해는 어떤 그 생각, 다짐을 하고 또 어떤 무기를 들고 좀 이렇게 임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난 한 7년 정도를 돌이켜보면 네. 2007년도에 코스피가 고점이 한 2085 정도였죠. 네, 그렇죠. 그 당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7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아직도 1940이거든요. 거의 뭐 떠날 분들 거의 다 떠나신 것 같고요. 지금 환매가 거의 끊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운용사 자금 플로우를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짧은 거는 2.2 정도 되고요. 네. 세금까지 감안하면은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더 이상 이제 그 예금을 넣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달했다. 주식이 이대로 이렇게까지 저평가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네. 주식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194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1144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사는데 드는 비용이 1144조고요. 이들 기업들이 이제 하나에 내는 이익이 한 90조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90조 나누기 1144를 하시면 약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한 해의 이익을 창출하는 힘이 연간 8%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식이 갖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 한 8%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은행에 예금하시면 2.5가 안 되거든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죠. 8%라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 굳이 2%대의 상품을 넣을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갭이 메워지는데요.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서 메워지면 곤란한 거죠. 금리가 크게 오르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상장회사 이익이 크게 줄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만 유지를 해도 저는 충분히 그 채권과 주식의 밸류에이션 갭이 메워질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나 싸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금리와 기업이익의 어떤 상관관계 이거를 어느 정도 이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지 2%와 8%
4배입니다, 4배. 이거를 지금 우리 이치영 부사장님이 아주 냉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네. 중요한 참고로, 얘기인데요. 참고로. 예, 참고로 2007년도에도 200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금리가 5.5, 주식은 4.5. 뒤집어졌네요. 네, 지금하고 완전히 주식을 다르네요. 적극 매도해야 될 시점이었던 거죠. 같은 2000이라도 그때는 상장회사 이익이 한 40조.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90조. 지수는 그대로니까. 그대로고.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뭐 거의 1200, 300 정도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2007년도 같은 지수 때인데 은행에 맡기면 5%. 은행에 막 그 당시는 네. 그때는 특판예금이 7%도 그때 있었어요. 등장했었어요. 그때. 예. 예. 근데 기업들이 내는 이익은 4%대. 4%였죠. 근데 지금은 은행이 2%, 이익이 8%.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차이가 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거를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간 좀 개별 기업 들어가서 연초에 이 주식, 이 대장주, 삼성전자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뭐 쇼크다, 왜 이렇게 신경영은 20주년이 돼가지고 또 왜 8천억을 쏟아 부었냐. 심지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들도 그것 예.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 막 오늘도 뭐 제일모직이 그것 때문에 좀 그거 핑계사가 많이 빠지던데 삼성전자는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입장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성장 가치주로 분류가 됐다가 이제는 오히려 수익 가치주나 뭐 자산 가치주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좀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과거에는 고성장을 해봤었죠. 작년까지는. 그러니까요. 연간 20, 30%씩 성장을 했지만은 네. 이게 그런 고성장은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죠. 지금 작년 한 해 세후에 한 29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잖아요. 네. 시가총액은 우선주까지 다 합쳐도 210조이기 때문에 네.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이익의 힘이 한 14%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게 역수가 PR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PR 한 7배, 7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순이익 기준으로. 근데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가 이익이 한 1, 20% 줄어도 그래도 10% 이상 일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은행 예금의 4배 정도 되는 어떤 수익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약간 좀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면 주주 입장에서는 좀 배당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예.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애널리스트데이에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좀 그렇게 좀 봐도 될까요? 어때요? 성장할 게 없으면 배당을 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떤 ROE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오히려 M&A를 할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고. 예,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회사의 판단인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더 이상 성장할 자신이 없으면 배당을 늘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배당 가치주, 뭐 수익 가치주 이런 개념으로 되고 더 이상 성장 가치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우리 부사장님은 삼성전자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애지중지하고 있다 아니면 약간 좀 중립이다 아니면 조금 뭐 관망이다 어느 상태입니까 지금? 제가 좀 낙관적인 편이에요. 네. 낙천주의자라고 할까. 네.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믿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잘 헤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걸로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믿는다면 저는 대한민국 주식을 산다면 삼성전자를 안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뭐 감동이 밀려오네요. 어디서 밀려오나요? 저기 어디서 오는 것 같은데. 이 감동이 어디서 오는 거죠? 자, 한전. 야, 한전. 이 한전 주식이 지금 36,000원이에요. 예. 한전은 좀 올해는 어떤 어떤 뭐랄까요? 왜냐하면 작은 주식들은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이게 조금 할 얘기가 많지 않은데 예. 이 한전 같은 거대한 주식은 뭐 아무 얘기해도 상관없거든요. 한전은 올해 어떤 스토리를 좀 예상하십니까? 한전. 제가 한전을 처음 투자한 게 1997년이지 않습니까? 1997년. 네. 17년째 제가 물려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97년에 투자해서 제가 17년째 계속 들고 있었는데 네. 무슨 회사는 뭐 이렇게 상품에도 갔다가 바뀌었지만 2000년 4월에 이제 증권의 풀업으로 가서 거기서 한전을 32,000에 투신해서 들고 있던 걸 이제 놔두고 왔으니까 다시 네. 32,000에 사가지고
그리고 14년째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그 단가를 넘어섰는데요. 제가 그때 한전을 산 거는 뭐 명백한 제 실수였고요. 그때는 그렇게 싸지가 않았어요. PBR이 낮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전이 최근에 27,000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PBR이 0.35. 0.35고 회사는 적자 상태고. 그래서 어떤 이게 주식을 가장 바닥에 사는 방법은 업황이 최악이고 적자가 나거나 PER이 굉장히 높을 때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고 모든 악재가 다 반영돼 있는데 PBR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때. 보통 0.3에서 5까지도 낮아지거든요. 그때 그 기업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업황이 최악일 때, 뭐 반도체 경기가 최악일 때 삼성전자를 낮은 PBR에 산다든지 하이닉스 반도체도 업황이 최악일 때 샀으면은 큰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때는 한국전력이 이제 27,000원 때는 좀 적극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었고요. 단지 지금 뭐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PBR이 0.5까지 0.5까지. 고요. 0.5라는 게 어때 자산의 반값에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요 관리 그러니까요. 위주로 좀 가고 있고요. 어쨌든 뭐 원가가 오르면 어차피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다들 산업이 어렵고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를 자제를 하는 건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화됐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어떤 뭐 전기요금도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다면 충분히 더 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997년 뭐 응답하라 뭐 요새 그 인기였잖아요. 예. 응답하라 1997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 있습니다. 2014년에 응답을 했네요. 네, 1997년부터. 야, 참. 참고로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야지 저희가 본전이 되는 셈인데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감안하면 예, 제가 증권에 2000년에 왔으니까 네. 그때부터 6년 수익률이랑 이제 펀드 7년 수익률 거의 13년 다 이어보면 그래서 거의 한 12배 정도는 났는데 야. 한국전력은 이제 본전이 왔거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